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믿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만 받으면 암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 건강검진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받았는데 췌장암 3기로 진단된 분의 이야기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최소한의 검사만 해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검진 목적으로 비추천되는 검사, 그리고 의사들이 스스로 검진을 받을 때 어떤 검사를 꼭 챙기는지 이 두 가지를 딱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을 예약할 때 선택해야 될 항목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MRI, 암 표지자부터 초음파 종류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건강검진에서 어떤 검사는 불필요한지, 어떤 검사가 꼭 필요한지, 나이대에 따라서 어떤 검사들이 중요한지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암은 더 이상 죽을 병이 아닙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암을 조기에만 발견할 수 있다면 평생 관리하면서 가는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걸렸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좋은 음식 먹고 꾸준히 약을 챙겨 먹으면 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듯이요. 조기에 발견한 암도 이것과 비슷한데요. 초반에 잘 찾기만 한다면 평생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이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꼭 챙겨야 되는 거 한 가지, 바로 건강검진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암과 만성질환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강영창이라고 합니다. 내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진료가 바로 건강검진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암검진은 나이대에 따라서 의무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위암, 간암, 유방암은 40대부터, 대장암 검사는 50대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는 20대 이상의 여성, 그리고 폐암 검진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국가 건강검진만 믿고 있으면 다른 종류의 암을 놓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췌장암 3기를 진단받고 오신 환자분의 경우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국가 건강검진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챙기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속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고 췌장암을 진단받아서 어떻게 암이 커질 때까지 검진해서 모를 수 있었느냐, 이렇게 억울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환자분은 국가 건강검진만 받았고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 건강검진은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최소한의 검진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검사하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몇 가지 검사를 더 챙겨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으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너무 많아서 조금 혼란스러워요. 이걸 전부 다 받으려면 돈 몇백은 우습게 깨지고요. 가격이 비싸다고 다 좋은 검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영상만 보시면 어떤 검사는 불필요하고 어떤 검사가 중요하고 몇 살에는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딱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병원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환자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비추천 검사 첫 번째, 바로 PET-CT입니다. CT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PET-CT는 조금 다릅니다. 몸 안에 방사성 물질을 주사해서 어떤 부분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검사예요. 이런 PET-CT, 몸 안에 방사성 물질을 주사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량이 일반 엑스레이 대비 200배가량 높다고 해요. 암 찾으려고 검사를 받다가 오히려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PET-CT의 경우 이미 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이후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지 일반인에게 검진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추천 검사 두 번째, 복부 CT입니다. 이 검사는 췌장이나 신장처럼 몸속 깊숙이 있는 장기를 확인하기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비추천하냐고요? 복부 CT도 PET-CT와 마찬가지로 방사선 노출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담도암이나 췌장암, 신장암 같은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주치의와 상의해서 진행을 권고하는 그런 검사예요. 그리고 이런 췌장암이나 신장암은 40대, 50대 이후에 주로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요. 젊은 나이에 암이 걱정된다고 무분별하게 복부 CT를 계속 찍을 필요는 없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추천 검사 세 번째, 뇌 MRI예요. MRI는 CT보다 더 비싸고 오래 걸리는 검사라서 뭔지 모르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속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치매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뇌 MRI를 찍어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뇌 MRI는 뇌 경색이나 뇌 종양 아니면 치매를 강하게 의심하는 경우에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상 없이 검진 목적으로 시행을 하면 별다른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낭비가 되기 쉬운 검사예요. 비추천 검사 네 번째, 암 표지자 검사입니다. 간단한 피 검사만으로 암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검사인데요. 각 암들에 연결된 종양 표지자 수치가 있고 이 수치가 올라가면 그 암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적용한 거예요. 하지만 이 수치가 올랐다고 대학병원에 오신 많은 환자분들의 경우에 대부분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암 표지자는 일단 암이 진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암이 더 진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추적 검사 목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일반인의 검진 목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기억해 주세요. 비추천 검사 다섯 번째, 심장 초음파입니다. 이건 신부전이나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큰 수술을 받기 전에 심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예요. 비싼 돈 내고 검사를 받았는데 그냥 심장 잘 뛰네요 이 한마디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는 증상이나 아니면 심혈관 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고요. 검진 목적으로는 크게 권고되지 않는다. 기억해 주세요. 반대로 꼭 챙겨야 되는 중요한 검사들도 있습니다. 의사들 본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꼭 이 검사들을 챙기는데요. 추천하는 첫 번째 검사, 복부 초음파입니다. 이 검사는 몸속에서 소리가 반사되는 정도를 확인해서 깊숙이 있는 장기들을 볼 수 있는 검사예요.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고 매우 안전해서 임산부한테도 시행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간이나 담도, 췌장, 신장처럼 깊숙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장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예요. 뱃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에 생길 수 있는 암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간격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검사 두 번째, 갑상선 초음파예요. 갑상선암은 은근히 젊은 나이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조기에만 발견할 수 있다면 완치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암입니다. 이런 갑상선 초음파 4년에 한 번씩 시행해 주시는 것을 권고해요. 추천하는 검사 세 번째, 뇌 MRA입니다. MRA는 MRI와 같은 기계를 사용하지만 뇌 혈관을 보는데 특화된 검사예요. 이 검사는 뇌 동맥류를 조기에 찾아내는데 아주 효과가 좋아요. 뇌 동맥류는 머릿속에 있는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이 동맥류가 터지게 되면 3명 중에 2명은 사망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질환이에요. 반면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시술로 치료할 수 있는 거고요. 뇌 동맥류는 은근히 어린 나이부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0대가 넘어간 시점에서 평생에 한 번은 MRA를 시행하는 걸 권고드립니다. 네 번째 추천 검사, 경동맥 초음파예요. 목에 있는 경동맥은 우리 몸의 심장 그리고 뇌혈관 건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경동맥 초음파에서 혈관벽이 두껍거나 안에 플라그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위험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예방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40대가 넘어가시면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마지막 추천 검사, 기본적인 혈액검사 그리고 소변검사입니다. 이 검사들만 해도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략적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진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병원에 방문할 때 한 6개월 간격 정도로는 해주시는 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혈액검사에서 당뇨랑 고지혈증 검사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8시간 이상의 금식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병원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아침을 거르고 공복 시간을 유지한 상태로 방문하셔서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60대, 70대 이후로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의 경우에는 권고하는 검진 항목이 달라질까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검사에 더해서 몇 가지가 추가로 더 중요한데요. 고령자에게 필수 검사 첫 번째, 골밀도 검사입니다. 노년기에는 암보다 무서운 게 낙상으로 인한 골절인데요. 특히 고관절에 골절이 생기면 그 통증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긴 기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무서운 질환들이 동반되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위험한 상황이에요. 폐경기 이후의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60살 이상의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골밀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골밀도 검사를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령자에게 추천하는 두 번째 검사, 대장 내시경이에요.
국가검진에서 대장암 검사로 대변 검사를 시행해주긴 하지만 이건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60대부터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증상이 없더라도 3에서 5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꼭 해서요. 혹시라도 용종이 있다면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안과 검사 그리고 청력 검사인데요. 이건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내장이나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안과적 질환과 노인성 난청 같은 청력 질환은요, 단순히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시력과 청력이 떨어져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줄어들게 되면 그 자체로 치매의 발병 위험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건강검진을 하실 때 안저검사 그리고 청력검사는 꼭 챙기시는 게 좋겠다.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검진만 잘 받아도 대부분의 질환은 초기에 찾아내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검사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료기관을 고르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인데요. 지금부터는 내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어떤 검진센터를 골라야 되는지 3가지 기준 설명드려 볼게요. 첫째로 너무 바쁘게 진행되는 공장형 검진센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음파나 내시경 같은 검사는 검사하는 시술자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검사가 너무 많이 진행되는 곳이라면 한 건 한 건을 하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특정 병변을 놓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의료진의 프로필이 모두 나와 있는지 그리고 내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프로필이 잘 나와 있지 않는 곳이라면 담당하는 의사가 자주 바뀌는 곳일 가능성이 있어요. 검진은 결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세를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맞는 의료진을 찾아놓고 꾸준히 방문하면서 변화 양상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진 성수기인 11월 그리고 12월을 피하는 건데요. 환자들이 너무 몰려서 정신이 없고 검사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중요한 결과들을 놓칠 가능성이 생깁니다. 2026년 기준 암의 평균 생존율은 73%입니다. 의료가 많이 발전해서 암은 예전처럼 죽을 병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병도 아닌데요. 암에 걸릴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만약에 내 몸에 생기면 그건 100%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게도 아직 암 진단을 받지 않은 분이라면요. 건강검진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내 근처에 있는 검진센터를 꼭 찾아가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건강검진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검증된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